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죠. 이번 주에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임의 명분이 될 메시지는 뭐가 될지 친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의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의원님. 네. 친명계 좌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의원님 출연하실 때마다 쓰는데 저 좌장 아니라고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. 네. 요새 좀 멀어지셨습니까? 아니 과거나 지금은 똑같습니다. 그래요? 제 위치는 이재명 대표의 예.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제일 그다음에 정치적 동지이고 예. 또 뭐 다른 분들랑 다 약간 동업자 비슷한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? 동업자. 네. 이재명 대표한테 그래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하다고 그래야 되나요? 저는 뭐 쓴소리라기보다도 예. 그 당 안팎의 여론들을 가감 없이 예. 과감하게 그대로 전달하는 뭐 그런 역할을 정도 하는 거죠. 네. 의원님 저 그 국회의장 뭐 경선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네. 이 의원님하고 저 이재명 전 대표의 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. 뭐 친명계가 분화되고 있다.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 맞습니까? 뭐 전혀 사실무근입니다. 저는 그래요? 뭐 제가 국회의장 하려고 국회의원 나온 것도 아니고 예. 22대 등원하면서 의장하겠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. 다만 주변의 동료 의원들이 예. 당신이 해보는 게 여야 관계의 어쨌든 원상 회복과 예. 또 정부 또는 대통령실과의 그 관계 회복에 좀 도움되지 않겠냐. 예. 뭐 그런 차원에서 나가보라 해서 나갔던 거죠.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여전히 저 이재명 전 대표와의 의원님과의 관계는 돈독하신 거죠? 뭐 그대로입니다. 네. 그냥 합니다. 이번에 그 저 당대표 사퇴하고 네네. 그다음에 이제 연임 문제 네.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전 대표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? 뭐 국회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 한번 뭐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었고요. 예. 제가 또 의장 중도 포기한 이후에 또 한번 긴 시간 나눴습니다. 뭐 전화는 가끔 했었지만은요. 예. 나눴는데 연임 문제와 관련해서 뭐 두 번 다 말씀이 있으셨고 예. 저는 뭐 당 안팎의 상황이 불가피하지 않냐라는 그런 연임이 말씀. 불가피하지 않냐? 예, 연임이 불가피하지 않냐 그런 예. 얘기를 드렸고요. 예. 본인은 뭐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. 상당히 힘들어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런 어떤 고민들을 토로했는데 지금 나갈 사람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게 당의 통합의 문제 또 당 안팎에 굉장히 그 지지자들의 응원이 강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예. 연임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연임은 저 기정사실하다 이렇게 기정사실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? 아니 뭐 연임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뭐 중도 포기 지금 당 대표를 중도 포기한 중도 예. 사퇴한 거죠. 예. 뭐 그럴 이유가 없었지 않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이 연임 공식 발표는 언제쯤 하시게 될까요? 뭐 조만간 하지 않겠습니까? 저는 예. 뭐 어쨌든 좀 당의 그 전당대 준비위원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예. 일정이 나오게 되면 뭐 바로 발표할 것 같은데요. 전대 준비위에서 일단 다른 후보가 지금 나온다는 분이 없으니까 지금 어떤 예. 김두관 전 의원 뭐 저 네. 출마 여부가 얘기가 있던데. 네. 근데 본인도 뭐 고민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 통화는 못했습니다. 예. 다만 뭐 혼자 단독으로 나와서 출마하는 것보다는 뭐 다른 분이 나와갖고 경쟁하는 모습이 더 흥행에도 좋고 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다만 뭐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쨌든 뭐 김두관 의원도 영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당의 지도자인데 저는 뭐 지금 나와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들러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라는 차라리 그런 걱정이 됩니다. 네. 이왕 이렇게 되면 그냥 이재명 전 대표 혼자 단독 출마해가지고 찬반 투표로 끝내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세요? 뭐 그게 어떤 게 낫다는 얘기를 지금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.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. 김동연 의원이 출마해서 예.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를 한다고 하면은 예. 의미가 있겠지만 흥행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서 매우 저조한 득표를 한다고 하면 뭐 좀 더 오히려 들러리라는 얘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. 걱정이 좀 들고요. 네. 예, 알겠습니다.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다시 전당대회 출마할 때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네.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세요? 저는 뭐 일관되게 얘기한 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갖고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. 뭐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서 뭐 수출도 회복되고 있고 뭐 국가 경쟁력도 좋아졌다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수출은 뭐 반도체 일시적으로 회복했다는 현상이고요. 국민들이 느끼는 고물가 고금리의 그 어떤 고통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.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. 국민연금 문제도 대통령께서 21대 마무리 안 하고 넘겨버렸고요. 여러 가지 뭐 정치 사회계획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생과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민주당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대선이 이제 3년 남았는데 네네. 차기
대선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일종의 집권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취지이신가요? 저는 그렇습니다. 예. 지금 뭐 이미 윤석열 정권 2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3년도 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겠습니까 사실은. 괜히 힘들거든요. 거기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마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는 거라고 이재명 전 대표는 정성호 의원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을 보면 오히려 더 예전 최고위원들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오히려 이제 모든 선거 캠페인이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당원들에게 얘기하는 내가 진짜 친명이다. 이 메시지만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? 오히려 예전보다 좀 더 강성으로 가는 거 아니냐? 아니 강성이라기보다도 일종의 선거 전략 아니겠습니까? 선거 전략이요? 어쨌든 그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가장 강력히 받고 있는 후보가 거의 유일한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이기 때문에 전 대표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게 그 선거 캠페인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. 네. 혹시 이기 지도부가 일종의 역할 분담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좀 예전과 다르게 경제라든지 민생 요거를 챙기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어떤 강한 공격, 투쟁 이런 것들은 최고위원이 하고 이런 일종의 역할 분담에 대한 생각도 좀 가지고 계세요? 저는 그 역할은 뭐 최고위원회라기보다도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. 지금 윤석열 정권의 어떤 뭐 폭주라든가 무도함 또 경제적 무능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대안 제시하는 건 원내가 주로 해야 될 일입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얘기 좀 짚어보죠.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정신 나갔다. 뭐 요 발언을 하면서 이제 국회가 본회의가 파행이 됐습니다. 결국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된 건데 김병주 의원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? 국민의힘에서는 김병주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. 지금 뭐 툭하면 뭐 윤리 제소하고 뭐 고소 고발한다고 하는데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.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한 것은 국민의힘의 공식 논평에서 그 한미일 동맹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지금 뭐 우리가 한국과 미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야말로 가장 가까운 동맹관계 아니겠습니까? 우리 국가 안보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동맹관계죠. 그러나 일본과는 동맹관계가 아닙니다.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수는 있겠지만 동맹관계가 아니고 일본은 여전히 뭐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또 굉장히 뭐 우리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청산하지 아니 뭐 진정한 사고조차 없었지 않습니까? 이런 관계를 동맹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겁니다. 또 그거를 먼저 여당에서 그걸 취소하고 사과해야겠죠. 저는 뭐 그건 국민 감정에도 매우 반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. 그 점을 지적한 거였습니다. 그러면 어제 김병주 의원이 이제 그 표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과할 필요까지는 없다.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오늘 아마 그러면은 필리버스터가 국민의힘에서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내일은 아마 민주당에서 종료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본회의 통과하겠죠. 대통령이 아마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뭐 여당의 그 당대표 후보라든가 당에서 공공연하게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고 제2요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갖다 적절히 행사하라고 대통령이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? 네.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뭐 제2결 또 과정에 들어갈 건데 이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그 제3자가 추천권을 가지는 특검법 추정안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검토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. 당내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이게 그 지연 전략 아니냐라는 그런 의도였고 두 번째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냐 이런 또 의문점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언제까지나 이 문제를 계속 둘 필요 없지 않습니까? 대통령이 민주당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뭐 국회 와서 제의하고 또 그게서 부결되고 나면 또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또 반복이죠.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타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. 뭐 여나 야나 또 수용할 수 있는 게 대법원장이 추천하다든가 아니면 뭐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해 갖고서 천하람 의원 아니요? 그렇게 해서 뭐 종료시키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자꾸 여당에서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사법부의 중립성, 독립성에 어긋난다고 위헌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입니다. 지금까지 특검이 14번 정도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경우가 4번이나 돼요. 그러니까 전혀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어제 또 있었던 일이 검사 탄핵을 하겠다 민주당에서 이제
이거 어떻게 보세요, 의원님? 국민의힘하고 검찰 이원석 검찰총장 어제 얘기하고 국민의힘 쪽 얘기를 보면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아니냐, 뭐 사법방해다, 뭐 이런 저 강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저는 어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. 대검의 핵심 주요 간부들 전부 뒤에다 나열시켜 놓은 상태, 도열시켜 놓은 상태에서 예. 그 발표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. 이게 무슨 뭐 검찰 구태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. 검찰 구태타요? 저는 뭐 이게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뭐 구태타 일으켜 놓고서 뒤에 군인들 쭉 세워놓고서 뭐 혁명선언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. 저는 있을 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탄핵은 헌법이 국회 부여된 주요 핵심적 권한 중에 하나예요. 이게 통상적인 형사 절차라든가 징계 절차에 의해서 사법 절차에 의해서 어쨌든 진실을 밝힐 수 없는 또 처벌할 수 없는 그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한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. 그 어제 탄핵이 의결된 게 아니에요. 탄핵을 법사위 회부하는 겁니다. 그렇죠. 법사위 회부하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한 겁니다. 그럼 법사위에서 이분들을 막 이 사건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. 이 발의가 발의할 것이 적절한 건지 이런 적정성들과를 조사해 갖고 그다음에 발의를 해야 국회에 제출되는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단계에서 이게 뭐 저 군사 독재 시절이라든가 어떤 후진공고 전체주의 국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해나가면서 비판하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. 사실은. 의원님 그러면은요 지금 일각에서는 그 4명의 검사의 어떤 헌법과 법률 위반 그러니까 혐의점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서 아 이거는 탄핵할 만한 건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안 할 수도 있단 안 말씀이세요? 수도 있겠죠. 그러나 이거 어쨌든 그래요? 이게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이게 저 헌법 조문이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됐을 때 이걸 1차적으로 누가 판단합니까? 국회가 판단하는 거예요. 그래서 1차 판단해서 이거를 법사위에서 조사해 보겠다는 겁니다. 네.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수사 검사들이 공판에 참여하는 걸 막기 위한 발을 묶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까? 아니,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 이미 재판에 회부된 게 어떻게 이재명 방탄이겠습니까? 저는 오히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대한민국 검찰이 검사 방탄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김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사법기관이 대한민국의 검찰입니다.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수사 과정의 불법 위법성이 아무리 문제가 되게 해도 덮어놓기는 너무 아주 관행처럼 굳어진 거예요. 누구도 검사를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 대통령 이슈 좀 짚어볼게요. 의원님.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죠.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이 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도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다.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라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. 뭐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보여준 거다라는 언론의 뭐 일부 언론의 시각도 있고 또 다른 언론은 이 차상평 특검법에 관해서 야당의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통령의 발언? 그 후자가 맞겠죠. 아니 그래요? 지금 뭐 대통령 말씀 맞습니다. 지금 뭐 갈등이 계속되면 다 국민들이 피해 보는 거고요. 그러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? 대통령이 독주입니다, 사실은요.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와의 그 형식적인 약간 코스프레 같은 그런 뭐 영수회담하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?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은 국정기조를 전환해라.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거 아니었습니까? 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노력을 해야지. 지금 여당 지금 뭐 당대표 선거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요.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? 지금 여당의 주요 당대표들이 대부분 야당의 당대표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는 게 지금 캠페인의 핵심 내용입니다. 어떻게 국정기조를 전환할 것인지 민생을 살릴 것인지 아무 얘기 없어요. 알겠습니다. 의원님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정무장관직 신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게 일각에서는 야당과의 소통, 특히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또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표와 소통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이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? 대통령이 소통할 의지가 없는데 무슨 정무장관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, 사실요? 뭐 좀 나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대통령에게 그 시정의 민심을 갖다가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고 또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이셔야 되는데 그런 분도 잘 보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정도 권한을 정무장관에게 줄 생각이 전 없다고 봅니다. 그래요? 자리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문제다 이런 말씀이세요? 대통령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. 혹시 대통령이 지난번 영수회담 했잖아요. 이번 22대 국회 맞이어서 이재명 전 대표 다시 대표되면 한 번 더 합시다. 신설되는 정무장관을 통해서 제안하면 응하실 생각이 있습니까?
뭐 이거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하지만 의미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, 저는 그래요? 뭐, 예. 예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저 인터뷰는요.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